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의 주방에 위험한 독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흔한 것들은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 이들은 여러분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뇌를 손상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분. 저는 첸 박사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뇌 전문의로 일해 왔습니다. 제 직업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을 수 있었던 손상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천천히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신이 흐려진 후에야 저를 찾아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뇌를 해치고 있는 독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뇌 건강 팁을 공유함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 통증을 느낍니다. 배가 불편하면 타는 듯한 느낌을 느낍니다. 하지만 뇌가 손상될 때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손상은 여러 해에 걸쳐 천천히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뇌독소는 우리를 더 해칩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눈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젊었을 때만큼 나쁜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손상은 수많은 작은 손상으로 수년 동안 축적됩니다. 저는 최악의 뇌 독소 4가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4번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1번은 단연코 최악입니다. 그것은 모든 축하 행사에 있으며 모두가 무해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뇌 독소 4번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 목록에 있는 4번째 독소는 여러분의 주방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침 식사로 먹는 흰 빵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차와 함께 먹는 쿠키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흰쌀밥과 국수에 있습니다. 저는 설탕과 흰 밀가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사님, 저는 설탕을 많이 먹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설탕은 거의 모든 것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스, 요구르트, 소스, 심지어 수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흰 빵과 흰쌀밥 같은 흰 밀가루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매우 빠르게 설탕으로 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탕이나 흰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매일 발생하면 여러분의 몸은 인슐린에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세포도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입니다. 설탕은 뇌 안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 세포를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설탕은 또한 뇌로 가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류가 적다는 것은 산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혈액에 설탕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뇌의 단백질에 달라붙습니다. 뜨거운 팬에 설탕을 녹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끈적하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끈적한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에서 볼 수 있는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설탕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정신을 명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뇌 음식인 BDNF 생성을 중단시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벨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설탕은 과당, 포도당, 옥수수 시럽, 메가당과 같은 많은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이 화려한 이름에 속지 마세요. 탄산음료와 포장된 주스를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탄산음료 한 캔에는 설탕 10티스푼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주사처럼 혈액 속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대신 물을 마시세요. 신선한 레몬을 넣은 물, 또는 설탕이 없는 차, 저지방이라고 적힌 제품을 조심하세요. 지방을 제거할 때 그들은 보통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을 추가합니다.
진짜 음식을 선택하세요. 신선한 베리가 들어간 플레인 요구르트는 진짜 음식입니다. 좋은 지방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뇌는 지방이 필요하지만 좋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아보카도를 먹고 견과류를 먹고 생선을 드세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진짜 음식을 드세요. 땅에서 자라거나 물에서 헤엄치는 음식,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이 아닙니다. 접시가 채소, 생선, 고기, 과일로 가득 차면 설탕과 흰 밀가루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씨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 빵을 끊었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었습니다. 그는 주스를 끊고 녹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흰쌀밥을 현미로 천천히 대체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첸 박사님, 제 남편이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더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그가 돌아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뇌 독소 3번, 수면 부족. 세 번째 독소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박사님, 저는 56시간만 자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 친구여, 괜찮다는 느낌이 여러분의 뇌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바쁜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움직이고 기억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모든 작업은 뇌 세포 사이에 노폐물과 독소를 만듭니다. 이 도시는 언제 청소될까요? 여러분이 잠을 잘 때만입니다. 깊은 잠에 들면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켜집니다. 그것은 림프계라고 불립니다. 뇌의 공간이 넓어지고 액체가 강물처럼 흘러 모든 쓰레기를 씻어냅니다. 그 쓰레기 속에는 두 가지 매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것들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플라크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청소부가 일을 끝낼 수 없습니다. 쓰레기는 매일 해마다 쌓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세포를 천천히 죽이는 도구로 축적됩니다. 또한 수면은 뇌가 기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내일을 위해 저장되지 않습니다. 최 씨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78세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박사님, 저는 45시간만 자요. 자주 깨어나요.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수면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수면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첫째, 매일 밤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자세요. 주말에 부족한 잠을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놓친 수면은 이미 놓친 것입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규칙적인 습관을 좋아합니다. 셋째,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만드세요. 동굴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모든 화면을 끄세요. TV, 휴대폰, 태블릿 모두 안 됩니다. 화면의 푸른 빛은 수면 호르몬을 멈춥니다. 다섯째,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술은 여러분을 빨리 잠들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의 질을 망칩니다. 여섯째, 코골이가 심하거나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면 의사를 만나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매일 밤 수백 번 여러분의 뇌가 산소를 얻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를 목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최 씨는 수면을 자신의 우선순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TV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박사님,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제 정신이 맑게 느껴져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마땅히 받아야 할 휴식을 주세요. 잠을 잘 때 여러분의 정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뇌 독소 2번,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것. 두 번째 적은 교활합니다.
그것은 음식이나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사님,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제 뇌를 해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많이 해칩니다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좋은 혈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그 피를 운반합니다. 걷고 움직일 때 심장은 강하게 뜁니다. 그것은 산소로 가득 찬 신선한 피를 뇌로 밀어 넣습니다. 그 피가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혈류가 느려집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멈추고 더러워지는 물과 같습니다. 그때 나쁜 일들이 시작됩니다. 체중 증가, 고혈압, 당뇨병. 하지만 최악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BDNF 생성을 중단합니다. 그것을 뇌를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도록 돕고 기억력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더 많은 BDNF를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의 생성을 멈춥니다. 여러분의 뇌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50% 증가합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0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쉽게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첸 박사님, 저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TV를 봐요. 저는 그저 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뇌를 해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릴 필요도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움직이세요. 많이 앉아 있다면 매 시간마다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서세요. 스트레칭을 하세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걸어가세요. 이 작은 행동이 다시 뇌로 피가 흐르게 합니다. 그런 다음 걷기를 시작하세요. 동네 주변을 단 10분만 걸으세요. 다음 주에는 15분 동안 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계속하세요. 걷기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것은 혈당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걷기가 힘들더라도 앉아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세요. 발목을 돌리세요. 무릎을 구부렸다 펴세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움직임이든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뇌를 돕습니다. 박 씨는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걷기, TV를 보는 동안 의자 운동. 3개월 후 그는 자녀들의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박사님, 제 정신이 다시 맑아졌어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최악의 뇌 독소 1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무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가치를 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독소들 중 어떤 것부터 먼저 해결할 것인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을 위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연코 최악의 뇌 독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뇌 독소 1번 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이제 뇌 독소 1번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최악입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놀랄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레드 와인이 심장에 좋다고 말하는 그 연구들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음주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틀렸습니다. 그것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의 기억과 정신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술은 여러분의 뇌에 순수한 독입니다.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른 모든 독소보다 왜 이것이 더 나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은 곧바로 여러분의 뇌로 갑니다.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다른 물질보다 더 쉽게 뇌로 침투합니다.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즉시 뇌세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뇌세포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신체의 다른 세포들과는 다릅니다. 알코올로 인해 뇌세포가 죽으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둘째, 술은 여러분의 뇌를 더 작게 만듭니다. 저는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스캔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뇌가 더 작습니다. 그들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줄어듭니다. 셋째, 술은 뇌의 기억 중추를 파괴합니다. 그 부분은 해마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중요한 것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름, 얼굴, 대화, 경험. 술은 이 영역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필름이 끊기는 이유입니다. 술이 그들의 기억 시스템을 너무 심하게 손상시켜 기록을 멈추게 합니다. 넷째, 술은 뇌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것을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잔 마실 때마다 그 불을 부채질합니다. 염증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손상시킵니다. 이 연결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것들이 손상되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다섯째, 술은 BDNF를 차단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억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뇌 음식임을 기억하세요. 술을 마실 때 여러분은 이 중요한 물질의 생성을 멈춥니다.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술은 다른 문제들을 악화시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술은 그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술은 그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고콜레스테롤이 있다면 술은 그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여러분의 뇌를 훨씬 더 손상시킵니다. 이제 연구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소량의 술이라도 규칙적으로 마시면 치매를 가속화합니다. 안전한 양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와인 한 잔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오래된 정보입니다.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한 새로운 연구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듣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술을 마신다면, 특히 소량의 음주가 괜찮거나 심지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술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규칙적으로 마시면 중독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끊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뇌는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은 술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음주의 즐거움은 정신을 잃는 것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축하, 어떤 휴식, 어떤 전통도 자녀들의 얼굴을 잊는 것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는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을 마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끊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후에 저는 양심상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대폭 줄이세요. 매일 마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시세요. 일주일에 2번 마신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마시세요. 술을 정말 드물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왜 술을 마십니까? 긴장을 풀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걷기를 시도해보세요. 심호흡을 시도해보세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따뜻한 차를 시도해보세요. 독서를 시도해보세요. 뇌를 중독시키지 않으면서 긴장을 푸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교를 위해서라면 술을 마시지 않고도 여전히 사교할 수 있습니다. 물이나 차를 주문하세요. 진짜 친구들은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압력을 가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건강을 위해 끊으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대화를 끝냅니다. 외롭거나 슬퍼서 술을 마신다면 그것은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상담사를 만나세요? 클럽이나 활동에 참여하세요? 감정적인 고통을 덮기 위해 독을 사용하지 마세요. 자신이 중독되었다고 생각되면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에는 수치가 없습니다. 중독은 의학적 문제이지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안전하게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음주 습관을 좋은 것으로 대체하세요. 7시에 술을 마시던 시간에는 대신 산책을 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 술을 마시던 시간에는 대신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파티에서 술을 마시던 시간에는 대신 탄산수를 마시세요. 지금 멈춘다면 여러분의 뇌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일부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염증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안개는 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료한 정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독소는 혼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작용하여 여러분의 뇌를 더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설탕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몸은 빠른 에너지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설탕과 술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면 수면을 망칩니다. 나쁜 수면은 여러분이 운동하기에는 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각 독소는 다른 독소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먹고 삽니다. 그것들은 손상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더 잘 잡니다. 더 잘 자면 설탕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설탕을 끊으면 움직일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술을 끊으면 모든 것이 개선됩니다. 한씨 부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2년 전에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 모두 70대 중반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TV를 보았습니다. 흰쌀밥과 단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일주일에 여러 번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4가지 모두를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압도당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박사님, 바꾸기에는 너무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술을 끊으세요. 딱 1달만요. 시도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술을 끊은 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더 잘 잤습니다. 더 나은 수면으로 그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로 그들은 아침에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걷는 것이 술을 마시는 대신 그들의 새로운 저녁 활동이 되었습니다. 걷기는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잘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흰쌀밥을 천천히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추가했습니다. 각각의 변화가 다음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검사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기억력은 향상되었습니다. 뇌 스캔은 더 좋아 보였습니다.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혈당이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저에게 첸 박사님, 저희는 삶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늙는다는 것이 혼란스럽고 병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독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2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독소들을 제거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잘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독살을 멈추고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 때조차도 그들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가장 흔한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 1번, 너무 빨리 가는 것.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모든 설탕을 끊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시작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하루 만에 음주를 중단합니다.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압도당하고 포기합니다. 더 나은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2주 동안 하세요. 그런 다음 것을 추가하세요. 지속되는 느린 변화가 오래가지 않는 빠른 변화보다 낫습니다. 실수 2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것. 손자의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조금 먹습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미 실패했으니 오늘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의 실수가 여러분의 모든 좋은 날들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다음 식사 때 그냥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세요. 더 나은 방법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때로는 설탕을 먹을 것입니다. 때로는 산책을 걸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완벽함이 아닌 진전입니다. 실수 3번, 가족에게 말하지 않는 것. 혼자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술을 권합니다. 그들은 흰쌀밥과 단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뇌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더 나은 방법,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가족에게 말하세요.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변화하세요. 모두가 서로를 지지할 때 더 쉽습니다. 실수 4번,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사람들은 일주일을 걷고 기억력이 완벽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설탕을 끊고 왜 여전히 정신이 흐린지 궁금해합니다. 진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더 나은 방법, 날이 아닌 월 단위로 생각하세요. 3개월 동안 꾸준한 노력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차이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수 5번, 하나의 독을 다른 독으로 대체하는 것. 사람들은 술을 끊지만 더 많은 탄산음료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설탕을 끊지만 인공 감미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 나쁜 것들을 진정으로 좋은 것들로 대체하세요. 탄산음료를 물로 대체하세요. 술을 차로 대체하세요. 흰빵을 채소로 대체하세요. 하나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단순히 바꾸지 마세요. 또한 저에게 댓글을 써서 알려주세요. 어떤 독소를 가장 먼저 제거할 것입니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답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호흡, 모든 심장 박동, 모든 생각, 모든 기억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휴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보호해 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독사를 멈추고 영양을 공급하기 시작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뇌라는 선물을 존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변화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을 위해 현재에 집중하고 명료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진실을 들을 용기와 그것에 따라 행동할 지혜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이미스 첸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명료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길고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돌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을 명료하게 유지하며 기억하세요. 미래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 댓글을 쓰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변화를 먼저 만들고 있는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